아, 그래서 그러니까 X 보따리가 있고 Y 보따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걸로 대응을 하죠, 이렇게. 맞지? 여기에 원소들이 있고 여기 원소도 있어서 여기 원소가 꼭 하나씩 여기 대응할 때 우리가 함수라고 불렀잖아, 그지? 그래서 X 보따리를 우리가 정력이라고 불러요. Y 보따리는 우리가 공력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하나 적자. 1이 A에 대응하고 2가 B에 대응하고 3이 C에 대응한다 라고 하지,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F1은 A고 1을 집어넣은 함수값이 A다. 여기 있나? 여기 있는 A, B, C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각각을 함수값이라고 그래요. 함수값. 함수값. 1의 함수값이 A고 F2, 2의 함수값은 B이며 F3, 3의 함수값은 C다. 이렇게. 됐나? 이 함수값들의 집합, 함수값들의 집합을 우리 셈을 이렇게 표현할게. Y 프라임이라고. A, B, C. 그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치역. 치자가 값치자야, 값. 값어치. 할 때 치자가 됩니다. 알겠지? 수치. 할 때 치자가 들어가는. 오케이? 공역은 A, B, C, D야. 아직까지 대응을 못했던, 대응이 안 돼 있던 그 보따리 애들의, 보따리에 있는 원소들, 보따리를 우리가 공역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선택이 됐죠. 대응이 됐잖아. A, B, C는 대응이 됐잖아. 이 대응이 된 애만 가지고 집합을 만들면 우리가 Y 프라임이라고 부릅니다. 이해가? 잠깐. 아이고, 여기서. 그래서 당연히 지역은 공역의 일부분이겠죠. 지역은 공역의 부분 집합이 된다는 건 당연히 알아야 될 사실입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갑시다. 자, 138페이지. 페이지 138. 서로 같은 함수에 대해서 수학자들은 정의를 내립니다. 첫 번째, 정의역이 같아야 한다. 같은 정의. 두 번째, 공역도 같아야 한다. 그러니까 fx에서 y로 대응을 할 때 이 x도 같아야 되고 x도 같아야 되고 y 같아야 돼. 정의역과 지역이 다 같아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함수값들이 서로서로 모든 a에 대해서, 모든 ab에 대해서 함수값들이 서로서로 같아야 돼. 그럼 당연히 지역이 같겠죠. 이 세 개를 만족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정의역이 같아야 된다. 그 다음 뭐가 같아야 한다? 공역이 같아야 한다. 알겠죠? 그 다음 함수값도 같아야 한다. 이해됩니까? 자, 문제를 한다. 책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함수 fg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와 g는 서로 같다고 하고 이럴 때 기호로 f는 g라고 표현을 한다. 같은 함수라고 표현을 한다. 두 함수 fg의 정의역과 공역이 서로서로 같아야 한다. 두 번째,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fx가 gx가 되어야 한다. 함수값이 서로서로 같아야 한다. 이해됩니까? 또 함수 fg가 서로 같지 않을 때는 저렇게 아니다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됩니까? 다음 페이지. 함수 그래프. 그래프는 함수의 순서쌍의 집합이다. 그럼 뭐와 뭐의 순서쌍이냐? 그래프에 대해서 정의를 내고 있습니다. 보통 g라고 나타내고 x, fx 바 x는 x의 원소이고 fx는 y의 원소이다. 당연히 x는 정의역의 원소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fx는 누구의 원소라고? 공역의 원소다 이 말이야. 함수라는 소리지. 그지? 함수의 x 좌표와 이거 x 좌표라고 부를 건데 x와 정의하게 x 원소지 그죠? 그 다음에 함수값을 두 개를 갖다가 순서상을 표현한 그지? 그 순서상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그래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x, y 돼 있으면 얘가 함수인데 1, 2, 3 되어 있고 a, b, c가 되어 있을 때 1이 b에 대응하고 2가 a에 대응하고 3이 c에 대응한다라고 하면 함수값을 표현하면 f1은 얼마가 됩니까? b가 되고 f2는 a가 되고 f3는 c가 되겠지. 맞지? 이걸 순수상으로 표현하면 1, b 그 다음에 2, a 그 다음 3, c 되겠지. 이걸 집합으로 표현하면 이걸 그래프라고 합니다. 알겠지? 근데 그래프가 순서상인데 이 그래프를 좌표 평면에다가도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집합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좌표 평면에도 표현이 가능하다 이 말. 자, 어떻게 한다? 1, 2, 3. 이거 X축, 이거 Y축. Y축은 ABC. ABC 이렇게 합시다. 알겠지? 그럼 1, B, 1, B, 여기. 1, A, 여기. 3, C, 여기. 이렇게 표현하면 이것도 일종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이거하고 이거 똑같은 의미야. 알겠니? 얘는 집합으로 표현한 거고 얘는 그냥 우리가 눈에 보게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지. 됐나?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래프는 이런 그림. X축, Y축. 이 그림만 그래프를 알고 있는데 이 그림도 그래프의 일종인 거야. 그지? 요 위에 누가 있어요? 수많은 점들이 있겠죠? 맞나? 수많은 점들이 전부 다 순서상이잖아요. X좌표와 Y좌표가 만난. 알겠습니까? 그것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이것도 그래프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돼? 자, 다음. 펄스 그래프의 성질. 함수만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그래프가 맞긴 맞거든요. 근데 일반 대응이 될 수도 있고 함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건 일반 대응이 그냥 대응이죠. 이건 대응정에서 함수죠. 이 그래프가 함수의 그래프일 수도 있고 그냥 대응의 그래프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원 배웠죠, 원. 원은 그래프 어떻게 그리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여기가 예를 들어서 2. 이거의 방정식이 y제곱 플러스 y, x제곱 플러스 y제곱 4가 돼 있지. 쌤이 지금 이걸 적으면서 방정식이라고 표현 안 했어요. 아니, 함수라고 표현 안 했어요. 이거 함수가 아니고 등호가 있으니까 방정식이고 특히 이런 걸 도형의 방정식으로 한다. 됐나? 이 원은 함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냐니까. 예를 들어서 1을 대입을 하면 여기 루트 3도 있고 요 밑에 누구 되어 있습니까? 마이너스 루트 3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점에 순서상은 1, 루트 3이고 요 점의 순서는 1,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응이긴 합니다. 여기는 x가 있고 y가 있으면 여기 있는 1이 한 번은 루트 3에 대응을 하고 한 번은 마이너스 루트 3에 대응하니까 대응이 되긴 합니다. 됐습니까? 하지만 이걸 뭐라고 부르진 않는다? 함수라고 부르지는 않는단 말이지. 왜? 함수는 x의 원소가 꼭 하나씩만 대응할 때를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이번에 몇 번 대응하고 있어요? 2번 대응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이 원은 그래프가 없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1, 마이너스 루트 3도 하나의 원소가 되겠고, 1, 루트 3도 하나의 원소가 되겠고, 그 많은 점들로 이루어진 그래프가 만들어질 거고, 그걸 도형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겠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뭐인지, 함수인지, 함수가 아닌지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판단했어요? 세로줄 껐지? 몇 번 만났어? 세로줄, 세로줄, Y축의 평행한걸 껐단 말이야. 그렇지? 몇 번 만났어? 두 번 만났지? 라는 말은 X 하나가 몇 번에 대응하게 돼 있어? Y에 두 번에 대응하게 돼 있잖아. 이러면 함수가 된다, 된다? 되지 않는단 말이야. 세로줄을 그었을 때 그 그래프와 몇 번을 만나야 하는 거야? 한 번을 만나야겠지, 그지? 그 그래프와 한 번을 만나면 함수가 되는 것이고, 그 그래프가 한 번도 만나지 않는 점이 있으면 함수가 안 돼. 됐나? 두 번 만나도 함수가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세로줄을 그었을 때 무조건 몇 번씩만 만나. 오로지 한 번씩만 만나야지 그 그래프는 함수의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해돼? 세로줄 그어서 함수 그래프의 판별 X축의 수직인 X축의 수직인 선을 긋고 그래프와 단 한 번 만날 때, 단 한 번 만날 때, 단 한 번 만날 때, 이때 함수의 그래프. 알겠죠? 이해됩니까? 나머지는 함수의 그래프가 될 수가 없어요. 자, 또 하나 예를 또 거기 얘가 있길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건 이차함수지. 이차함수란 말이야. 세로로 쭉쭉쭉 여기 X축이니까 X축의 수직으로 쭉쭉쭉쭉쭉 껐을 때 몇 번씩 만나? 한 번씩 만나지. 그래서 쟤는 함수가 돼. 이차함수야. 됐나? 그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가 X축인데 X축에 대해서 여기 옆으로 누웠어. 이건 끄자마자 어떻게 되는 거야? 두 번 만나지. X값 하나에 Y값 두 번에 대응하는 건 뭔지 모르겠지만. 됐습니까? 이건 함수가 아니죠. 이건 그냥 도형의 그래프입니다. 도형의 그래프.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이걸 포물선이라고 부르요. 이게 포물선 한 개인데 이거 쌍포물선. 알겠니? 포물선이라고 부르요. 페이지 140페이지요. 백 140페이지 1번.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두 집합 X는 0, 1, 2. Y는 0, 1, 2, 3. 집합 X의 원소 X에 집합 Y의 원소가 대응을 할 때 다음 보기 중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을 찾고 그 함수의 시역을 구해보세요. 를 찾아라.
기억, x가 x-1에 대응을 할 때, x가 0, 1, 2를 대응하면 그보다 하나 작은 거. 이거 안 됩니다. 왜 함수가 안 됩니까? 0을 주면 대응할 값이 안 생겨요. x에다 0을 넣잖아, 그지? 그 0 빼기 1인데, 그럼 마이너스 1에 대응해야 되는데, 이 y의 공역이라고 한다면 0, 1, 2, 3에 마이너스 1이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함수가 안 되죠. 함수가 안 되니까 공역이라는 말도 쓰면 안 되죠. 됐나? 기억은 함수 자체가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됨? 니은. x가 어디에 대응하냐면, x-1의 제곱에 대응을 한다. 그럼 0을 집어넣으면 0 빼기 1,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에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으면 1 빼기 1의 제곱이니까 0에 대응을 하고, 2를 집어넣으면 2 빼기 1이니까 1에 대응한다. 자, 다 대응하죠? 맞나? 얘는 비로소, 리언은, 아, 함수라고 f라는 태그를 써도 되는 거죠. 그지? 그 지역을 선생님이 y'이라고 할게요. 그럼 지역은 뭐 있어요? 0, 1이지. 알겠지? 그 다음, 디귿. x가 대응을 한다. x 플러스 1에 대응을 한다. 0을 집어넣으면 1에 대응하고, 1을 집어넣으면 2에 대응하고, 2를 집어넣으면 3을 대응한다. 이것도 함수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f0은 1이라고 말해도 되고, f1은 2, f2는 3이라고 하고, 여기에다가도 함수 태그 달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지? 그리고 y'은 뭐가 됩니까? 1, 2, 3을 합해 놓은 거. 그지? 1, 2, 3 적으시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리을 볼까요? 리을. x가 x세제곱에 대응을 합니다. 0은 0에 대응을 할 것이고 1은 1에 대응할 것이고 마이너스가 2가 아니라 2는 4에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4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얘는 그래서 함수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 됐지? 그래서 지역 자체가 없다. 지역, 공역, 정역이라는 말은 뭐일 때 가능한 말이야? 함수일 때 가능한 말이야. 함수일 때. 이해됩니까? 자, 밑에 한번 풀어보세요. 8.문제 277번. 이거는 말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실수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보기의 그래프 중에서 함수인 그래프만을 골라라. 세로로 줄을 쭉쭉쭉 그으세요. 한 번씩 만나는 거. 기억 맞고, 니은 맞고, 디귿은 아니죠. 리얼도 아닙니다. 비읍은 맞죠? 비읍은, 비읍은, 비읍. 비읍은 맞다, 아니다. 맞다. 다음 몇 번? 기역, 니은, 미음, 비읍. 밑에 거 풀어보세요. 278번 그냥 풀고 넘어가면 되겠어. 아, 다 했다. 벌써 다 풀었네. 그 다음 또 갈까요?
이게 몇 페이지냐? 140? 음. 자, 142페이지 3번. 네, 1번. 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y는 정수. x에서 y로의 대응. fx는 양수일 때는 x 플러스 3.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로 정의를 하고 있다. 함수 f의 지역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 지역. 지역의 원소의 합은 양수는 3씩 더해가면 되겠습니다. F1은 4, F2는 5, F0은 0을 대입하면 되겠죠. 0은 어디 대입해라?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 0 여기다 대입해라. 마이너스 1. F-1은 대입을 하니까 마이너스 1. F-2는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제곱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하니까 마이너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x, 마이너스 2, 0, 1, 2가 있으면 y는 그 많은 정수 원소 중에서 4와 5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5만 가지고 대응을 뭐 대충 이렇게 대응시키면 됩니다. 알겠죠? 나머지는 몰라 나도. 4, 5 사이에는 정수가 없는데 하여튼 정수가 여러 개가 있겠죠. 자, 지역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5, 4 이렇게 하시면 끝. 알겠어요? 자, 밑에 거 2번. 함수 f가 실수 전체 집합의 r에서 r로의 함수. 실수에서 실수로의 대응.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2x 마이너스 1, x가 1보다 크다. f 마이너스 1 더하기 f2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야, 이건 쉬워도 너무 쉬운데요. f 마이너스 1은 x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함수는 여기다 집으니까 마이너스를 집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1 플러스 2. 1 더하기 2는 3. F2는 2는 4 빼기 1, 3. 답은 6. 알겠죠? 143페이지의 4번. 같은 함수. 두 함수 FG가 모두 x는 마이너스 1, 0, 1을 정의역으로 한다. 다음 보기의 함수 중에서 f하고 g와 같은 거. x는 마이너스 1, 0, 1. 정의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죠. 두 함수 fg가 모두 x는 마이너스 1, 0, 1을 정의역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공역에 이야기 안 했죠. 언급 없죠. 언급 없으면 실수 전체를 공역으로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니? 자, 기억. 공역과 정의역이 같고 함수값이 같으면 우리가 같은 함수가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f-1하고 g-1하고 같고 f0과 g0가 같고 f1과 g1이 같기만 하면 됩니다. 됐니?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를 집어넣고 마이너스를 집어넣고 마이너스를 서로 같고 0, 0하니까 0 같고 1 같고 세 개가 다 같죠? 그래서 이건 f라는 함수하고 g라는 함수가 서로 같은 함수야. 왜?
정의역이 뭐일 때만 가능한 거야? 마이너스 1, 0, 1일 때 가능한 거야. 여기에 예를 들어서 2를 더 집어넣었다. 여기 2를 집어넣으면 2가 되겠죠. 여기 2를 집어넣으면 뭐가 돼? 8이 되겠지. 그럼 함수값이 같아 안 같아? 안 같지? 그러면 같은 함수로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렇게 되는 거야. 빨강? 빨간 모르가. 빨강? 두 번째. 그럼 기억은 일단은 같은 함수가 맞아요. 니은. fx, x 마이너스. 이것도 마찬가지야. f-1 값이 마이너스인데, g-1이 1이야. 이거 벌써부터 틀렸지? 같은 함수가 말할 수 없지. 아예 틀렸지, 이건. 끝. 됐습니까? 디귿. fx가 절대값 x 플러스 1. dx가 x 제곱 플러스 1. f-1은 절대값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2. g-1은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2. 맞고. f0은 절대값 0 플러스 1이니까 1 맞고. g0는 1. 여기까지 맞네. f1은 1, 1, 2. G1도 1의 제곱 플러스 2가니까 2. 아, 다 맞죠? 이거 디귿은 맞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184. 이미술주 XY가 있어요. 이미술주 XY에 대해서 함수 fx가 x 플러스 f. 함수 fx 플러스 y가 fx 플러스 fy를 만지고 f2가 6일 때 다음 값을 구하라. 1번. f0 값은 어떻게 되는가? 2번. f1 값은 어떻게 되는가? f1의 값은 어떻게 되는가? f-10의 값과 f20의 합은 어떻게 되는가? f0의 값은 첫 번째. f0의 값은 구하려고 한다면 x에다 뭐를 대입하고? x에다 0, y에다 0 대입하면 되지 않겠나? 그럼 f0은 f0 더하기 f0이 되겠지. 그래서 없어질 거 없어지고 f0의 값은 0이다. 이렇게 합니다. 맞나? 두 번째 f1의 값은 어떻게 할 것이냐? x에다 0, y에다 1 대입하면 되겠지. f0, 1 대입하니까 f1, f0 더하기 f1. f0이 0이기 때문에 f1은 1, f1, 이거 안 되죠. 다른 방법 없을까? 이거 하면 되겠네. f2가 6이라고 있잖아. 그러면 x에다 얼마를? 그래서 x에다 1을, y에다가도 1을 대입하면 되겠네. f2는 f1, f1. b는 2f1. f1은 얼마? 1. 되겠습니까? 아, 6. 자, 세 번째, f-10은 어떻게 구할 것인가? f1, 2, 3은 구할 수 있어요. 3, 2, 1. 맞죠? f2는 6, f1은 3, 9. f4는 또 어떻게 구하죠? f3, f2. 어때? x에다가 3, y에다가 1. f3은 아까 구했잖아. 9. f1이 3, 12. f5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f 얼마? F
1. 12에다가 플러스 3을 하시죠. 15.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점점 좀 올라가죠. 그래서 F, 10을 구해야 되는데. F10은 어떻게 돼요? F5 구하고 F10 구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때? 50. 됐지? F5 값이 15였으니까 15 플러스 15였어. 30. F12 30. F20을 어떻게 되게? 60이 되겠지? 왜? F10 더하기 F12 될 테니까. 맞지? 30 더하기 30에서 60이 되겠지? F20은 60. 됐나? 자, F20은 60 됐고. F-10은 어떻게 구하지? F0을 이용하는 거야. F0은. 무슨 소리야? 여기다 10 대입하고 여기 마이너스 10 대입하면. 그럼 X에다 10, Y에다가 마이너스 10을 대입을. 이건 F0이 되겠죠? 0 되겠죠? F10은 얼마였지? 30이었지. F 마이너스 10. 따라서 F 마이너스 10은 얼마다? 마이너스 30. 됐습니까? 그래서 60에다가 마이너스 30. 오케이? 60에다가 마이너스 30. 답은 얼마? 30이 된다는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함수 중에서 1대1 함수. 자, 읽어볼까요? 함수 fx에서 y로의 대응에서 정의역 x의 서로 다른 두 원소에 대응하는 공역 y의 원소가 항상 서로 다를 때 일대를 함수 f를 1대1 함수라고 한다. 즉 x1과 x2라는 원소가 두 개가 다르다면 함수 fx1과 fx2가 다르다. 이 상태를 이런 함수를 1대1 함수로 한다. 모든 x에 대하여 1대 함수 1대 x1과 x2가 다르다면 함수값도 역시 다르다. 정의역의 원소가 다르면 함수값이 다르다. 그러니까 다르게 대응한다는 소리야. 전부 다. 알겠니?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y에 각각 다르게 대응한다는 소리야. 이럴 때를 1대1 함수라고 한다는 말이야. 함수 관계가 유지가 되는데 1, 2, 3, 4 1, 2, 3, 4 뭐 똑같이 이렇다 하자. 1, 2, 3, 4까지 가자. 1은 1에 대응하는데 2는 1에 대응하지 못하고 다른 데 대응하는 거야. 3은 1, 3 빼고 다른 데 대응하는 거야. 4는 1, 3, 4 빼고 다른 데 대응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한다. 알겠죠? 이런 함수를 1대1 함수.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뭐가 나와 있어요? 1대1 함수를 말하는 시그니처. 식이 어떻게 되죠? 모든 x에 대해서 x1과 x2가 다르다면 정의역의 원소 두 개가 다르다면 그지? 함수값도 다르다. 얘가 1대1 함수의 시그니처다. 이해돼? 근데 얘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뭐도 성립할 수 있다? 그 대우명대인. 그러면 1대1 함수에서 fx1하고 fx2가 같다라고 하면 그 정의역의 값도 같은 거다. 같은 함수 값이라면 당연히 정의역의 값도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를 수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정의역의 원소가 두 개가 다르면 함수값이 다르다가 맞는 말이고, 오케이? 그거의 대우명제인 반대로 역으로 함수값이 같았다면 애초에 뭐부터 같았단 말입니까? 정의의 원소도 두 개가 같았다는 소리죠. 알겠습니까? 이걸 만족을 한다 이 말이지. 이게 성립하면 1대1 함수일 때 이걸 성립하는 것처럼 1대1 함수이면 이게 성립하는 것처럼 이것도 성립한다. 그 말이야. 이해돼? 자, 2번 1대1 대응. 자, 1대1 함수는 이제 이해가 갔고, 그럼 1대1 대응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1대1 첫 번째. 함수 fx는 1대1 함수이다. 그러니까 정역 x1과 정역 x1과 x2의 원소가 다르다면 원소도 저기 이제 치역의 원소도 다르죠. 함수값도 다르죠. 미안하다. 함수값도 다르죠. 되니 그러면서 두 번째 이것도 만족해야 된다. 뭘 만족해야 하느냐? 공역이 시역과 동일해야 된다. 이 두 개를 만족해야 된다. 1대1 함수이면서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도 서로 같아야 한다. 무슨 말이야? 읽어보세요. 아까 선생님 1대1 함수를 설명했죠. 1, 2, 3, 4가 각각의 1, 2, 3, 4 대응하고 있죠. 그런데 유난히 눈에 보이네요. 5가 대응하지 못한다는 거. 그죠? 그래서 공역은 1, 2, 3, 4, 5라 쓰겠지만은 선생님이 지역을 Y'이라고 한다면 Y'은 너는 뭘 써야 돼? 1, 2, 3, 4라고 써야지. 그지? 이렇게 되면 공역과 지역이 일치하지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1이 A에 대응하고 3은 B에 대응하고 2는 C에 대응하고 4는 D에 대응한다라고 하면 정역은 1, 2, 3, 4인 거고 공역이 A, B, C, D인 동시에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A, B, C, D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공역과 지역이 서로도 일치하겠지. 그지? 이 상태를 1대1 대응이라 한다. 그러니까 얘는 1대1 함수가 될 수 있지만은 1대1 대응은 되지 못한다. 얘는 1대1 대응은 됩니다. 그지?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되니까 뭐도 된다? 1대1 함수도 되는 겁니다. 이해됨? 1대1 대응도 되고 1대1 함수도 되는 거. 무슨 말이겠어요?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얘가. 이해됨? 3번 항등 함수. 항등 함수. 페이지 146 항등 함수. 항등 함수는 뭐냐니까? 모든 X. 정액이 모든 X. 이거부터. fx에서 y 1대 모든 x에 대하여 이걸 만족합니다. 이거이면 항등함수 같다. 오케이? x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fx가 x를 만족한다면 항등함수. 무슨 말이냐? 정역은 x고 y는 실수 전체라고 내가 칭하자. 1이 1이 대응하고 2는 2에 대응하고 3은 3에 대응하고 4는 4에 대응합니다. 이럴 때를 항등함수랍니다. 항상 같은 함수. 알겠습니까?
뭐라고요? fx는 x. 여기 자기 자신. 이 대응하면.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차함수 중에서 y는 x 있지. 맞지? 얘가 항상 대표적인 항상함수. 이해돼? 대표적인 항상. 뭐 y는 대해서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말을 틀리겠네요. 아, 정말. 처음 다시. 처음 다시. 상당함수는 정의역과 공역이 일치해야 됩니다. 이게 먼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말 아닙니다. 일단, 모든 x에 대하여 fx가 x. 자기 자신에 대한. 오케이? 일대 항등함수입니다. 정의역과 공역이 서로서로 같아요. 그지? 정의역과 공역이 서로서로 같고, 됐니? 같고,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공역에 하나씩 대응을 하는데, 그지? 자기 자신한테 똑같은 숫자 또는 똑같은 문자에 대응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니? 예를 하나 들면 1, 2, 3이 되어 있으면 이쪽 x에다가도 1, 2, 3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대응해야 되고 그래서 항등함수는 일종의 1대1 1 대응이 되어야 합니다. 맞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y는 x 실수 전체 범위에서 r은 실수 전체거든요. 실수 전체 범위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 실수 전체 범위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 함수 y는 x라는 함수는 대표적인 항등함수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그래프로 그려도 x축, y축 돼서 아래 무한대에서 위에 무한대까지 쭉쭉 뻗어나가는 형태. 됐지? 1을 집어넣는다면 1의 값을 토해내고 2를 집어넣는다면 자기 자신이 2의 값을 토해내는 이런 함수. 됐나? 얘가 대표적인 항등함수. 그리고 우리가 또 어거지를 하나 만들어 본다면 이런 함수. fx에서 x의 대응 중에서 fx를 x의 세제곱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fx를 x 세제곱으로 정의를 내린다면 마이너스 1, 0, 1에서 x에서 x로의 대응이 되겠죠. 그지? 그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로 대응, 0에서 0으로 대응, 1에서 1로 대응. 이런 것도 항등함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이제 모든 x에 대해서 fx는 x를 만족해야 되고 맞지? 공역과 정역이 서로서로 일치하는 함수. 그래서 1대1 대응이 만들어지는 함수. 그지? 1대1 대응 중에서 얘를 만족을 한다면 우리가 항등함수라고 말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항등함수는 1대1 대응의 일종류, 하나의 종류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네 번째 상수함수. 요거 하고 끝나고 집에 갑니다. 항함수는 어떻게 정의되느냐면, 아하, 요거는 항등함수와 다르게 꼭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됐나? 여기 있는 원소가 뭐 있다 칩시다. 그런데 이 함수는 특이하게도 한 곳만을 향해 가는 거. 오로지 하나의 원소로만 대응하는 거. 됐지? 자, 1대
모든 x에 대해서 fx가 어떤 특정한 함수 a이면 우리가 그 함수를 상수 함수라고 부른다란 말이지. 알겠습니까? 모든 x가 어디를 향해 간다? 하나의 원소를 향해 간다는 거지. 이해됨? 모든 원소들이 하나의 원소를 향해 갈 때 우리는 그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부른다. 이해됩니까? 그럼 내가 배웠어요, 오늘. 오케이? 1대1 함수 배웠고요. 1대1 대형 배웠고요. 항등함수 배웠고 상수함수 배웠어요. 이 네 가지밖에 시험에 안 나옵니다. 나머지는 뒤에 이제 합성함수라든가 역함수 이거 배우면서 문제가 좀 약간 어려지거든요. 근데 앞단원까지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